상쾌한 아침 본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입니다. 자,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되겠네요. 한낮의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현재 안개가 껴있는 가운데 또 이제 하루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또 대기의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활동하시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에 인수위양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수라고 합니다. 이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태장동에 추진되던 고형 폐기물 연료 공장 건립에 대한 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생태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원주시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저수지에서 물고기의 사체들이 보이기 시작해 날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는 이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소상공인 4,000명에게 1,200억 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 5개 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4,000명에게 1,2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중소기업엔 1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기초연금법의 개정에 따라서 30만 원 지급 대상은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네 번째 입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기업이 이번에 인수위양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제출한 기업들도 정보 이용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현지 시사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죠.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횡성지역구의 한창수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공개 매각 이번이 4차 그 입찰이 시작된 것인데 네. 몇 개의 기업이 이번에 인수위양서를 제출했는지 좀 확인이 되었습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6, 7개 업체가 인수위양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업체는 인수이자를 밝힌 기업들로 추정되며 매각가가 최저로 내려간 4차 입찰에 응찰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수의 업체가 인수위양서를 제출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입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이들 업체들 정보 이용료를 이제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납부가 이제 확인이 된 건가요? 네네. 정보 이용료가 얼마 정도였죠? 1,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은 네.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 전체 과정에 참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증금도 내야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까지 몇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 네. 절차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 과정들이 현재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예상되기는 2월 23일이 있고요. 네.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입찰 및 입찰 보증금 납부 절차가 있습니다. 네. 3월 4일에 개찰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네.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본실사와 4월 15일 계약 협상까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5월 7일쯤 알펜시아 매각이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관건이 현재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67개 기업 중에서 입찰 보증금이 이 전체 매각 금액의 5%니까 네. 한 이제 400억 원 정도 되겠군요. 네네. 이것을 몇 개 업체가 납부하느냐. 지금 사실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종 이제 어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예. 이게 좀 희망지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금액 비공개로 알 수 없지만은 언론 보도에 언급됐듯이 매각 예. 가격이 1조 원 정도가 되고 예. 20% 정도 지금 4차까지 할인된다고 보면 약 8천억 정도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당초에 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각 가격으로 제시했다가 네. 이제 4차까지 가면서 이제 20%가 이제 다운된 거죠. 네네. 8천억 원에 이제 매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최저 가격 하한선으로 봐야 될까요? 상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예. 최저 가격 하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실사도 통하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조 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8천억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도 알펜시아가 매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네. A, B, C 지구로 분리 매각이나 소유 계약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분리 매각의 경우 경제성이 낮은 지구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네. 4차 입찰 가격 8천억에 협상하여 하나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뭐 이런 상황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많은 또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담당 소관위원회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떤 논의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다수의 기업이 정부 이용료까지 납부하며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알펜시아가 하루속히 매각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이 알펜시아에 들어간 투자금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매각 가격 1조 원으로 제시했다가 다시 또 8천억 원으로 만약에 이제 내려간다면은 딱 절반 가격이 되는군요. 근데 이거라도 정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네, 그렇죠. 하루 이자만 뭐 4,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각이 실패한다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많겠죠. 하루에 4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7,733억의 부채가 여전히 남게 되어 개발공사와 강원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매각과는 별개로 강계공의 재무구조 개선, 운영 활성화, 신규 수의 사업을 통해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차 공개 매각 당시에도 정부 이용료를 납부까지는 했습니다만은 현지 실사도 진행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매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20% 할인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많은 과정이 남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1차뿐만 아니라 2, 3차 공개 매각 당시에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네. 정부 이용료 납부 및 현지 실사를 진행한 기업도 없었고요. 1차 때요? 4차, 네. 4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다수의 기업이 정부 이용료까지 납부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매각 성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알겠습니다. 1차 매각 때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사실관계 확인하고요. 네네. 하여튼 4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또 국민의힘 카운트당 차원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또 성명서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뭐 이건 사실 뭐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카운트정 전체로 봤을 때 좀 또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 차원이기보다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강원도가 많은 그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알펜시아 부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채를 정리해야 우리 강원도의 어떤 앞으로의 그 발전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알펜시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좀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지났고요. 올림픽이 어떤 유산으로서 잘 활용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가운데 또 애물단지 취급받으면 또 이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은 또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시다시피 예. 이게 어떤 올림픽의 그 산물 또 유산인데 이거를 잘 보호 관리해서 그 뜻 그대로 어떤 알프스의 우리 대한민국의 알프스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뜻대로 하려면은 또 매각을 해서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는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액수가 내려간다면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이 관광업계는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또 분명히 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좀 많은 또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원활한 또 순항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횡성지역구의 한창수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태장이동에 설립을 추진하던 SRF 생산 공장의 사업 계획서가 이제 반려되었습니다. 업체는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또 계획을 밝혔습니다만은 또 주민들은 반대 시위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태장동의 SRF 생산 공장 일단은 이 시 차원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뭐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에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요? 네, 지난해 10월 원주시 태장이동의 건축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장 예정지에서 부지 정리 등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공장은 폐합 성수지를 분쇄 선별해서 고형 연료 제품으로 만드는 SRF 생산 공장으로 하루에 300톤가량의 폐합 성수지가 반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SRF 생산 공장이 설립되는 걸 반대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또 공장 부지와 인접한 태장 농공단지에는 빵이나 돈가스 등 가공식품업체를 포함해서 화장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체도 들어서 있습니다. 이 태장 농공단지 내 업체들도 폐합 성수지 분쇄 과정에서 나오는 이물질과 악취를 우려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SRF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만드는 과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원주 녹색연합 김민자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SRF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파쇄하고 분쇄해서 고용연료로 만들어 발전소나 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쓰이는 건데요. 발전소에서 연료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등의 유해물질하고 또 중금속,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것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시켜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또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이 되면 암이나 환경호르몬을 일으켜서 주변 생태계에도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SRF 고용연료 제조 공장 역시 폐기물을 운반하고 수집하는 과정과 제조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또 진동, 악취, 침출수 등이 발생해서 주변 생활권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SRF 생산 공장의 사업 계획서가 반려되었습니다만 업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지난 19일 원주시 태장이동에 SRF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반려했는데요. SRF 생산공장이 인근에 위치한 상수도 취수원과 태장 농공단지, 주택단지 등 주변에 끼치는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준비한 사업이고 또 이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사업 계획서의 배기, 배출, 소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하고 통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체는 이번 사업 계획서를 반려한 이유가 주민들을 의식해서 내린 결정 같다고 했는데요. 합법적으로 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은 곳이고 인근 주민들과는 이주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업체는 SRF 생산공장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이 큰 만큼 직접 청주시에 여러 업체를 견학했다고 했는데요. 분진이 날리는 것 등 걱정하는 부분과 달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업체는 제출 기간인 60일 안에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건립이 무산될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태장이동 폐기물 처리 공장 설치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이강무 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입지적으로 생겨서는 안 될 때 생기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전체적으로 100% 전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이제 업체 측에서 협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 입장이고 같이 반대 투쟁을 할 겁니다. 2월 초순경에 또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원주시를 항의 방문을 한 차례 할 것이고요. 완전히 무산될 때까지 태장이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지금 SRF 생산 공장이 수소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협상의 소지는 있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사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원주시 차원에서도 애초에 이 허가를 내줬다가 또 이제 와서 사업계획서 이제 반려를 한 것인데 좀 행정에 또 일관성이 없다는 또 비판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RF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업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곳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이에 대한 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원주시에는 SRF 관련 4곳의 공장과 업체가 가동 중인데요. 지난 2007년부터 하루 평균 200여 톤의 쓰레기를 반입해서 SRF를 생산하고 있는 원주시 지정면에서는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호저면에도 SRF 관련 업체로 인해 인근에는 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민들이 토로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도 SRF와 관련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SRF 발전 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RF 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 고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나주와 평택,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미 완공된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SRF 공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추적 취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 대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법천사지 직광 국사탑. 이 110년 동안 고향 원주를 떠나 있었는데 이번에 원주로 돌아올 채비를 또 마쳤다고요? 네, 이 고려시대 승탑의 백미로 불리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직광국사탑이 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원주로의 귀향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2016년부터 5년여간 진행된 이 직광국사탑의 보존 처리를 끝마쳤다고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직광국사탑은 1085년 원주시 불온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시대 국사 해린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 이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또 뛰어난 장엄 장식으로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에 의해서 서울로 옮겨졌다가 이듬해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수차례 타향살이를 했고 또 경복궁에 있으면서 6.25 전쟁 당시 폭격을 받아서 12,000조각으로 파괴된 기구한 운명을 가진 강원도 대표 문화재인데요. 특히 1957년 당시 복원 수리를 했었지만 이 시멘트를 모래와 반죽한 모르타르로 부실 공사됐고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정기조사 또 특별종합 점검 등에서 다수의 균열 또 모르타르로 복원된 부위에서의 손상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붕도를 뜻하는 옥계석 또 탑 상륜부의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서 추가적인 훼손 우려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정말 참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수 처리가 진행돼 온 겁니까? 네, 우선 2015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탑을 전면 해체해서 보존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후에 대전에서 2016년부터 이 보존 처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유리 건판이나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결실 부분의 형상도 복원했고 전통 기술과 도구로 가공, 접합을 해왔는데요. 1957년 수리 때 잘못 복원된 옥계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고 또 직광국사탑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직광국사탑의 원래 석재는 황해도 해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주 귀례면의 석재를 이용해서 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존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직광국사탑의 보존 처리가 완료되면 원래 탑이 있던 법천사지에 보존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지만 이 법천사지 내에 직광국사탑이 원래 있던 위치에 보호각을 씌워서 보존할지 아니면 신축하는 유적 전시관 내부에 보존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나면 상황에 따라서 외부에 지반 공사를 한다거나 또 유적 전시관이 완공된 이후에 탑이 올 수 있는 거고 또 현재 보존 처리가 완료되긴 했지만 실예냐 실외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남은 표면 처리도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복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또 최종적으로 원래 자리에 원래 장소로 와야 이 복원이 정말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또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 또 시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입춘이 다가오고 있는데 원주 역사박물관에서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온라인 입춘맞이 행사를 운영한다고 하는군요. 네, 이 원주 역사박물관이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서 온라인 입춘맞이 행사를 운영합니다. 입춘맞이 소원 빌기, 또 소 모양의 자석 만들기, 클레이 토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은 입춘 당일인 2월 3일 오전 10시 이 박물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 키트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20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체험 키트가 없더라도 개인이 미리 재료를 준비하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소 모양의 토를 만들고 소원을 비는 풍속은 원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영랑촌에서 전해오던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 또 원주 독특한 세식 풍속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주문화원도 역시 입춘맞이 비대면 행사를 연다고 하니까 아주 관심 있으신 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이 토지 그 원주문화재단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 차기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면서요? 네, 이 원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대표이사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6명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원주 지역 4명과 타 지역 12명으로 보통 문화재단 대표나 문예회관 관장을 지낸 인사 등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신청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공모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대표이사직은 재단이 출범한 이후 원주시 경제문화국장 당연직이었지만 2015년 민간 채용으로 전환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사의를 표명한 이멀규 대표이사가 당연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5년부터 다시 대표이사를 맡아서 연임해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어떤 분이 또 최종적으로 또 문화재단 수장이 될지 지켜보면서요. 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